송화 3년 전쯤에 상가를 하나 중개를 하고 계약을 완성을 하게 됐는데요. 그 후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 임대차 수익을 여전히 누리고 있는 임대인이 끝까지 중개 보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안은 관리비 등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막무가내로 주장을 하고 손해에 관한 증거 자료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소송할 거면은 해봐라 저한테 계속해서 장기간 동안 얼음장을 놓아왔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행정사 공부를 하랴 공인중개사 기존 업무로 손님들한테 치이랴 시간도 나지 않았고 해서 여차저차 미루었다가 행정사 시험 최종 합격 후에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죠. 쌍방간에 문자, 전화 연락도 많이 했고 내용 증명도 한번 발송했었는데요. 소재기 전에 내용 증명을 다시 띄우니까 폐문부재로 반송이 돼서 왔습니다. 이사를 갔나 싶어서 채무자 주소 불명으로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제가 직접 작성을 해서 가까운 시군구를 통해서 제출하고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고 주소를 알 수 있게 됐죠. 행정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채권 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행정사 외에도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가 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죠. 상대가 상대인 만큼 간이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소제기를 바로 소장을 날렸습니다. 아주 간결하면서도 사실관계와 청구하고자 하는 바를 다 담을 수 있게 공인중개사법 및 계약서 약정에 관한 사항과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담백하게 소장을 작성했죠. 평소에도 싸우지 아니하고 원하는 것을 취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좋게 해결하자는 평화주의자인데 현재 이르기까지 임대차 수익을 뻔뻔하게 그대로 이익을 누리고 있으면서 오히려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을 계속해왔죠. 임대인은 제가 소제기를 하면 어디서 한번 들어봤는지 아니면 소시적에 법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반소를 제기한다 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 자료는 이미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협박 아닌 협박과 함께 도발도 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상습적인 느낌이 나는 임대인은 중개업 10년 경력에 저도 처음이었는데요. 계약 체결 당시 임대할 면적과 관리비에 대해서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했었는데 협의점을 찾아서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 임대할 면적을 정확하게 기재를 했고 특이하게도 보완하는 내용을 추가로 작성했었기 때문에 수차례 검토를 해봐도 문제가 될 거는 없어 보였죠. 아무래도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의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중개보수 자체가 100만원을 조금 넘는 금액이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망설여진 것은 사실이죠. 이렇게까지 나오는 임대인은 사실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 무대포는 그 반이나 반의 반 정도는 흔히 있는 편이죠. 설마 증거 자료가 있다고 살짝 우려가 되기도 하고 소송을 진행하기에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말이죠. 공인중개사들은 보통 이런 경우에 다른 계약건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 괘씸죄 풀리지 않는 찝찝함, 한번 손을 봐줘야겠다는 중개사로서의 자존심, 여러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소제기를 결심하게 되었던 거죠. 참고로 대부분의 임대인은 내용 증명만을 받아보고도 바로 입금을 해주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중개보수를 바로 주시는 분들도 많죠. 어떻게 되었냐고요? 임대인이 과연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반소를 제기를 했을까요? 주장하던 대로 결국 임대인은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주일이 지나서 원고인 제가 청구한 바에 따라서 그대로 확정되었죠. 결국 큰 소리만 뻥뻥 쳤던 거죠. 확정이 되고 2주간 항소 기간이 지나기 직전까지도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송행은 집행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임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 선임을 해서 반소를 제기하면 이길 수 있는데 자기가 워낙 바쁘기도 하고 해서 그냥 주는 거라고 하면서 선심 쓰는 척을 하셨습니다. 실화입니까 여러분? 30분가량 통화를 했고 지금까지 오해를 다 풀게 됐는데 사실 풀었다기보다는 저도 좋게 하자는 평화주의자이다 보니까 중개 보수 금액만을 받고 현금 영수증은 그 즉시 발행을 해주게 됐죠. 그 끝은 좋게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씁쓸함은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자, 이렇게 중개 보수를 못 받았을 때 내용 증명을 발송함에도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이 되는 경우가 채무자의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를 통해서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작성을 해서 채무자의 현재 주소지를 확인하고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이를 기초 증거 자료로 해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제기를 하시면 중개보수를 받아낼 수가 있겠죠. 내용 증명은 아무래도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고,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역시 전문 행정사를 찾으시면 되겠죠. 내용 증명은 계약 내용, 명확한 구체적 사실관계, 그리고 자연스러운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분위기로 해서 잘 다듬어진 내용 증명을 준비한다면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아주 좋은 수단이니까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소장 작성은 어차피 행정사 업무가 아니고 변호사, 법무사 업력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용 증명을 기초 증거 자료로 해서 계약서 첨부하고 공인중개사법과 계약서 약정에 관한 사항을 심플하게 사실만 적시하고 제출하시면 되겠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예시를 들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공인중개사가 여러 발품을 팔면서 힘들게 중개를 한 후에 그 대가로서 중개 보수를 받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러한 임대인들은 모든 공인중개사들의 심리적 허점을 파고드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중개 보수가 소액이다 보니까 소제기를 꺼려하게 되고, 거기에 임대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반소를 제기하겠다, 증거 자료가 있다, 이런 압박을 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죠. 법 집행 직전까지 갔을 때 비로소 중개 보수를 그때야 주는 악질적인 임대인이 있고, 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심리적 사실이 알려지고 전파가 될 수 있는데, 착한 성향의 공인중개사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중개 보수를 꼭 받아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뿅! 그래서 좋아요 정도는 눌러주시면, 좋았다 싶으시면 구독 버튼